좋아요, 구독!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자동차 구매 부담이 줄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동차주의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주 환원 정책과 고배당 매력 등 주가 모멘텀을 갖췄다는 분석에서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자동차 섹터 전반에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 하면 마냥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게 만년 저평가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온 만큼 앞으로 좀 자동차주가 또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생각 어떠신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화려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네. 자동차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지수보다도 강했고 비교적 상승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워낙 강한 종목들이 많았고 상반기에 좋았을 때도 2차 전지의 수익률에 비하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오른 것 같지도 않고 하반기에는 지수도 올라오는 과정에서 올라온 게 없으니까 더 뭔가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하반기에 현대차, 기아차가 약세를 보인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금리보다는 환율이었죠. 네. 엔화 환율이 엔화의 저평가가 극도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미국 시장의 판매량이 혼다와 도요다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즉 현대기아차가 YOY로 잘한 것보다 한 3-4배 정도로 일본 차가 더 많이 팔렸고 더 많이 성장했거든요. 네. 거기다 환율 효과까지 주어지다 보니까 이들은 신고가, 그다음에 국내 종목과 미국 자동차는 신저가 혹은 박스권 내에서 머무는 그런 상대적인 저평가를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일 BOJ가 결과가 나올 거고 네. BOJ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전반적인 뉘앙스는 기존에 가져갔던 완화 정책을 조금씩 둔화해 가겠다라는 것은 거의 명확한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800원 중반대까지 내려갔던 엔원 환율이 지금 900원대 위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내일 정책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환율의 흐름이 있다면 저는 금리는 모멘텀이지만 환율은 방향성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못한 게 아니고 하반기에는 일본차가 워낙 잘했고 거기에 환율 효과가 얹어지면서 이쪽에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이 꺾여가는 상황에서는 국내 자동차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금리의 모멘텀이고 관건이 이제 방향성 환율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 자동차 대표주 두 종목은 좀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의 분위기는 좀 사뭇 다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완성차와 부품 무역 환경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중 자동차 부품 수출이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또 하반기 들어서 주요 자동차 부품주는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주는 금리 인하 후에 전방 사업 반등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접근을 해봐야 할까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애매한 게 엔진 관련 부품이나 그 동력 계통 부품에 있어서는 메리트를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으로 전기차의 방향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을 방향성이니까 이쪽은 앞으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자동차 부품의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두 자릿수 이익률을 찍는 것과는 달리 부품사들의 이익률은 3%에서 4% 내외 정도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둔화돼도 바로 적자 전환하거나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둔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자동차의 어닝 피크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완성차는 버텼지만 부품주는 상반기에는 많이 올랐다가 하반기에는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이 밸류 기준에서 정말 매력도가 넘치고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차가 조금 더 팔린다고 해서 수익성이 대폭 늘어나느냐 그럴 가능성은 낮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중국에 공급됐던 부품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이 그 누구보다 앞서서 전기차의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한 게 아니고 중국에 있는 GM이나 아니면 도요다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상대적으로 납품을 그동안 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걷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품사에게 메리트를 주기에는 어렵다. 다만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명신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큰 틀에서 전동화 시스템이 늘어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는 뭐 좋아질지 모르나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환율의 움직임이라면 네. 그러면 완성차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품 쪽보다는 완성차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 해운주와 자동차주 전반을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의 기대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데도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단순하게 배당을 노린 투자라면 주가를 끌어올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시가 대비 배당률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배당 관련 매수는 저점을 지키는 매수지 위쪽으로 끌어올릴 매수는 아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포인트가 환율에 달려 있다면 엔화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는 뭐 전기차와 관련된 기대감,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7과 같은 대형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전기차가 조금 덜 팔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레거시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잘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기아차가 유일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인 저평가를 조금이라도 축소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뭐 주도주로 나선다, 여기서부터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다 이런 관점이기보다는 그동안 올라야 되는데 못 올랐던 이유가 해소됨으로써 최소한 저평가에서 원래 자리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PER 관점에서 한 4배, 5배가 6배, 7배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의 목표가는 한 22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 매수 가격은 18만 원 내외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현대차가 정말 무너져 버리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거는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 전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네.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 못 가고 추가 하락하는 그런 시장은 저는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제시하지 않고요.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 2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